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내렸는데요. 양심적 병역 거부죄에 대한 처벌 조항 이 자체는 합헌이다. 그런데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불합치이니까 내년 말까지 법을 정비하라. 이렇게 두 가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제 옆에 한 분이 나오고 계시는데요. 아마 이분이 비상한 아마 눈으로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04년이었는데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최초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판결했던 당사자입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 지금 변호사이시죠.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남다른 심정으로 오늘 헌재 결정을 좀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15년. 15년인가요? 거의, 예. 네. 2004년이었으니까 네. 14년, 15년. 남의 일 같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예. 최대한 객관적으로 네네. 평가 분석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네. 아무튼 제가 지금 두 가지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통합해서 좀 정리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일단 그 병역 거부를 하는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 건 맞다. 맞다. 예. 그런데 이게 뭐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건 부당하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네.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은 열어줘라.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대체복무제 조항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이제 대체복무로 네네. 전환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해도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 또 하나 이제 그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네. 지금 처벌 조항에 대해서 이제 결국 합헌 결정이 나왔는데요. 네. 이게 4대 4대 1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6이 넘어가야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헌 중에서 두 분이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이게 위헌 결정이 나는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이 합헌 결정을 낸 분들 중에서 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체복무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헌법 불합치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셨던 거기에서는 헌법 두 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두 분은 어떤 근거를 대셨냐면 예.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의해서 대체복무제가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헌이다 이런 근거를 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가운데에서 줄을 탄 것일 수도 있는데 나쁘게 말하자면 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우리 현재 이제 우리 그 국민적 정서라든가 네.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좀 유연한 결정이 아닌가 싶지만 그 내용상으로 들어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헌에 가까운 합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네. 단순하게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합헌인데 네. 그래도 대체복무제의 길을 터줘라. 네. 라고 하는 결정과 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 자체도 위헌이니까 네. 대체복무제로 가야 된다라는 결정은 네. 내용상으로는 똑같다 하더라도 의미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위헌이었다. 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제 기소됐던 지금 기소돼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될 거고요. 바로 다. 예, 네. 무죄가 선고되면 면소가 선고될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재심의 길이 터지게 됩니다. 기존에 처벌받았던. 이전에 처벌받았던 사람도 네. 아 그렇습니까? 예. 위헌 이거 같은 경우 소급해서 소급표가 있으니까 아, 형벌법기는 소급표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간통죄 위헌 판결 났을 때, 네. 예, 그 처벌받았던 분들 지금 재심 아.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 헌법 이거에 대한 그렇게 또 소급 적용이 예, 되는군요. 형벌법규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다른 법규에 있어서는 소급표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예.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또 하나의 취지가 뭐냐면 자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법적인 문제 말고 네네.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데 완전히 해소가 된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은 아니 바로 헌재에서 이건 합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 네네. 이 점을 또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처벌은 해야 되지만 현재로서 현행법상으로는. 네. 하지만 그래서 이제 헌법 불합치라는 것도 의미가 현재로서는 효력을 유지시키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내년 말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거니까. 네네. 이제 사실 지금 내년 말까지는 바뀐 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급격한 어떤 변동이나 변혁을
그 헌법재판소에서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좀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그런 말씀. 그러면 지금 그 재판에 계류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대체복무제 조항이 이제 내년 말까지 만들도록 해놨으니까 그렇게 네네.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네. 그럼 모든 재판 절차는 일단 중단되는 겁니까? 중단이 됐었는데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었는데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결국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을 뜯어보면 네. 어떤 얘기가 있냐면 병역법 조항 자체의 해석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각하 의견을 내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병역법을 해석을 하면서 이게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처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또 따져야 되는 하나의 문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것은 법원으로 다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죠. 법원으로.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상으로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판단을 내린 것을 가지고 네.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대한민국은 사실은 분단 체제고 네. 그러니까 그 신체 건강한 남성은 모두 징병의 대상이 되고 네. 그래서 군 문제 같은 건 상당히 민감한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내용적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지금 진척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나오는데 네. 근데 일단 사회의 어떤 인식이라든가 현실이 변화도 했고 우리 분단 상황도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네.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첫머리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군대에 있어서 병역 자원이 이제 그럼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대체 그렇죠. 복무로 빠지게 되면 그렇죠. 그런데 이 빠지게 되는 숫자가 유의미한 숫자가 아니다. 그렇죠. 그 대목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우리 분단 체제 내에서 이 사람들이 그 병역 자원에서 빠지게 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분단 네. 현실을 고려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죠. 그래서 결국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결국 그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거칠게 말씀드리자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예. 그 박탈감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용어에서 주는 문제가 있어요. 양심적. 예.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아예 모두에 써놨습니다. 네. 이 부분을 의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이지 네. 병역 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네네네. 예, 따라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병역 의무 이행은 비양심적이 된다거나 병역을 이행하는 병역 의무자들과 병역 의무 이행이 국민의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럼 양심이 어디까지냐? 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뭐 종교적인 이유 외에 예. 다른 그럼 나도 이것도 내 양심 영역에 들어가는 거다 주장할 게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오는데 사전적으로 판단을 엄격하게 하고 사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간을 예. 뭐 다른 나라의 예를 들자면은 대체복무 기간? 예, 대체복무 기간을 다른 나라의 예를 들자면은 병역 의무 그 기간의 2배 그렇죠. 이상으로 하면은 예 그러면은 그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네.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사법적인 문제 말고 지금 그 정책적 문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헌법 불합치 결정. 그러니까 대체복무제 규정을 안 넣은 것은 이제 그 헌법 불합치니까 서로 네. 법을 정비하라 내년까지 네, 했는데 그렇습니다. 국회가 내년까지 정비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그리고 첫째 예. 내년까지 정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지금 이게 그 헌법 불합치가 선고된 그 범위가 네. 사실 해당 조항이 이제 이게 예비역이냐 현역이냐 보충역이냐 전시근로역이냐 이런 분류 부분만 지금 헌법 불합치가 돼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분류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그대로 살아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로 좀 약간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서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네네. 이게 그러면서 내년 말이라고 하는 시한이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으로.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내년 말을 기점으로 하면 4개월 뒤에 총선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몇 달 전에 있었던 그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되는데 개정하지 않고 이렇게 갔던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양심적 병역 거부 헌재 이거 못 고치겠다고 하면서 정치 쟁점화하고 네. 선거 쟁점화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제 영역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네, 물론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라고 여쭤봤습니다만. 네, 일단은 그 동안에 네.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지지하는 쪽에서 이제 어떻게 이것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느냐 네. 그것이 관건일 것 같고요. 그렇죠. 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네. 대체복무 자체가 엄격하게 아예 힘들게 바뀌는 쪽으로 하는 쪽으로 합의가 될 수도 그러니까 있겠죠. 여기서 뭐냐면 또 여기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자, 그럼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그러면 이걸 인정하는 사유를 어디까지로 인정할 거냐라고 하는 네. 범위의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대체복무제. 좋아, 우리도 대체복무제 도입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럼 대체복무 지역이나 업무가 뭐가 되고 기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여기서 정치적 줄다리기를 가면서 정치 쟁점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재판할 때 독일의 사례를 상당히 연구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게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평화에 대한 사랑, 애고. 그래서 총을 못 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평화 애고 정신이 언제 들었느냐. 그러니까 군대 가기 직전에 들었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런 정신이 언제 들었으며 그런 걸 가지고 언제부터 얼마 동안 어떻게 활동을 해왔느냐 이런 자료들을 다 내고 안 그러면은 병역 기피자로 분류해도 무방하지 않겠냐. 결국은 이 인정 기준이 사실 얼마나 엄격하냐의 문제가 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넘어야 될 산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다. 네. 그러니까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상당히 진일보한 것만은 분명히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첫 발을 뗀 거지 마지막 발을 뗀 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야말로 사회적 합의가 이제 시작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가장 큰 그 이야기들은 그겁니다. 뭐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릴 때 저는 특전사에서 군생활 했었거든요. 법무관으로요? 예. 그래서 네. 이제 뭐 공수훈련도 받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법무관도 공수훈련 받고 예, 합니까? 기본 공수 받아야 됩니다. 네. 뭐 저기 특수전 훈련도 받아야 되고. 자랑 같으시고.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네.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양심적으로 내 양심에서 나는 군대 가야 될 것 같다. 네. 라고 생각해서 결정을 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군복무를 하신 분들의 박탈감이라는 게 나는 비양심이라서 군대를 갔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난 네. 양심적으로 난 갔다 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예,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 2004년이니까 거의 네. 15년 전에 그 최초로 무죄 판결을 내릴 때의 판단과 네. 오늘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결정의 취지를 그 비교를 한다면 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헌법 위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헌법 그래요? 예, 헌법 위반이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야지. 그렇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사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합헌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상태라면 그러니까 합헌 결정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합헌 그럴 수 있다. 예,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번에 지금 그 청구인 쪽에서 네.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뭐 계획 전략을 잘 짰다는 생각이 든 게 이 병역 자원 분류 조항까지 합쳐가지고 이것을 위헌 심판의 대상으로 갔다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예전 같으면 이게 처벌 조항이 위헌이냐 합헌이냐라고 그것만 따지게 되면 사실 걱정되거든요. 그냥 그 하나만 딸랑 결정 나오랬으니까 합헌 예.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위헌하면 좀 걱정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이 됐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대체복무제까지 지금 토론의 장으로 이끌었다는데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이고 사회적으로 공론을 모아가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 공론을 모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국회인데 예. 얼마나 잘할지 이것을 좀 지켜봐야 선생님께서 돼요. 많이 가르치십시오. 뭘 가르치고. 네, 마지막 발언이 좀 이상했습니다. 네. 이정열 전 부장판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